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동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월의 임수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월의 임수다. 진월은 시기적으로 계절면에서는 양력 4월이 되겠죠. 양력 4월, 4월이고 진월의 천간으로 병정이나 무기, 토가 뜨게 되면은 화토의 세력이 왕하다, 강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진월의 임수일간이 천간으로 병정, 병화나 정화나 또는 무토나 기토나 이런 글자들이 뜨면 화토의 기운이 왕하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토가 많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식신으로 토를 제사할 것인가 아니면 금, 인성으로 토의 저 관성을 관인상생, 살인상생할 것인가. 그래서 네, 간목은 식신제사를 할 수 있고 경금이나 신금은 관인상생, 살인상생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면은 지지가 온통 진진진진 토죠. 그러면은 월지와 같은 글자 3개 이상이면 병이라고 해야죠. 월지편 3개 이상이면 병이다. 4개네요. 병이죠. 이 토를 극해주는 이 글자를 우리가 약신으로 잡습니다. 그러면은 천간으로는 수목운이 좋겠죠. 그래서 간목이 용신이 됩니다. 이런 사주를 격으로 잡으면 식신제살 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다음 사주는 위 사주하고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위 사주하고 틀린 게 진토가 신금으로만 바뀌었네요. 그죠? 진토가 신금으로만 바뀌었다. 자, 이 경우는 내가 임수가 지지에 신진, 수국이 있어요. 그리고 천간으로 수의 기운이 올라와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약변강이 된 거예요. 약변강, 불약이다. 약하지 않다. 그래서 식신제살 이게 아니고 내가 약하지 않아서 식재운이 좋은 거예요. 식재운. 그러니까 식재운이 좋다. 목화운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화운이 좋다. 내가 약하지 않으면 식재운으로 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요 조그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진토가 신금으로 바뀌었을 때 신진이 수의 국을 이루면서 내가 약하지 않게 되었다. 식재운이 좋다. 다음 사주를 보면은 이렇게 해수도 있고 천간으로 온통 금수네요. 그죠? 금수입니다. 이 사주를 윤합격이라고 하였는데 윤합격으로 볼 수 없죠. 왜냐면은 보통 윤합격을 잡을 때에는 윤합격은 월지가 해월이나 자월, 그러니까 이 글자가 진토가 아니라 해월이나 자월의 임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해월에 자월에 그러니까 태어난 임수가 등령하였다고 하는 거죠. 그죠? 등령하였다. 그리고 더 확장해서 잡으면 축토까지 볼 수도 있고 신월도 윤합격으로 볼 수도 있어요. 신월도 그렇고 축월도 온통 사주에
금수가 많으면 윤학격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윤학격으로 좀 보기에는 좀 어렵다. 내가 그냥 신강한 사주다. 내가 금수의 기운이 왕하니 이 금을 받아줄 수 있는 수운이 좋다. 수운에 발전한다 라고 보는 거죠. 수운에 발전하게 된다. 또한 이 지지에서는 목의 운도 괜찮아요. 이 수의 기운을 설기를 해주는 목의 운도 좋다. 금수 목을 쓸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고, 이 천간으로는 이게 목이 오면은 약간 도식 현상이 생기겠죠. 금금목 현상이 있기 때문에 천간으로는 목이 조금 꺼려진다. 하지만 지지로는 목의 운이 좋다. 금수목 다 쓸 수 있다. 자, 다음 사주를 보게 되면은 자, 진, 사오, 진, 인, 묘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통 천간으로 토가 떴죠. 그러다 보니 이 사주는 내가 그러니까 목화 토의 기운이 강하고 금수의 나의 기운은 좀 약하죠. 그래서 내가 약하다. 경금이 용신이다. 비가 다시 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네요.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좀 들립니다. 자, 네. 번개도 치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수룬이면은 아마 대운이 병수룬이었을 거예요. 병술대운 무인년에 암살을 당한 그런 사주죠. 천간으로 금이 용신인데 천간으로 화의 운이 오면은 당연히 좋을 수가 없죠. 안 좋다. 이런 와중에 지지로는 술이니까 인호술이 되면서 이 진토를 진술충을 하면서 이 수에 나의 묘지를 개고시켜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진술충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 입고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간으로 또 무인년에 암살당했다. 천간으로 편관이 오면은 이 화극금을 당한 상태에서 천간으로 편관이 무토운에 내가 편관은 그거죠. 칠살이죠. 칠살. 내가 약한 상황에서 편관운은 나를 치는 그런 운이 되는 거죠. 또한 지지에서는 인이라는 이 글자가 인호술을 더 가속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인호술에 화가 세지면 화극금으로 역시 이 나의 인성 화극금으로 금이 무력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천간으로도 천간에 있는 인성도 화극금을 받고 지지에 있는 이 유일한 유금도 화극금을 받아서 내가 이 시기에 암살을 당한 거고 요즘 시기를 살아도 이런 은혜는 좀
몸이 좀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런 진토를 건드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신장방광, 비뇨기 이런 쪽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유금이면은 또 폐나 대장 이런 쪽인 거죠. 그죠? 건강 면에서 보게 되면은. 자, 물소리가 좀, 빗소리가 좀 떨어지는데요. 나는데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가 참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자, 진유압에 금 떴죠? 금이 있죠? 그러면은 금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금이 병이고 인중에 있는 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을목도 좋은 역할을 해주죠. 을경합을 해서. 을경합 금을 하네요. 아, 좋았다가 말았다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을경합을 해줘서 금을 이렇게 무력화하게 할 때에는 금의 힘을 뺄 때에는 괜찮지만은 다시 화금이 되면서 금생수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 상관이 내 입이 그러니까 내 입이 그러니까 입으로써 구업이 생기는 거예요. 구업이. 그러니까 내가 뭔가 뭐 좀 그러니까 내가 선의로서 얘기를 한 게 뭐 와전이 돼서 그러니까 다시 나에게 좀 잘못 그러니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사주가 정관이 괜찮은데 정관이 이런 경우에는 정관이 괜찮다고 봐야 되나요? 투생금을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죠. 화의 힘을 빼죠. 그러면은 화의 힘을 빼니까 정관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아, 고민입니다. 계속 찍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 집은 빗소리가 많이 들리는 집이에요. 어쨌든 제가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번 달 8월 말경으로 해서 그러니까 제가 안성에 있는 절로 이사를 갈 계획입니다. 제가 이달 말경에 안성으로 이사를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성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많이 찾아와 주세요. 그러니까 뭐 근처에 있는 분들은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자진의 임수, 자진의 임수. 물이 많죠. 진해에서 을목이 떴지만은,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자진이 국을 들고 있기 때문에 식재운이 좋다. 그래서 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그러니까 고구 후라면 고구가 4월 20일이 되겠죠. 4월 20일 후라면 이 사주를 좀 약하게도 보았는데 그래서 좀 약하게 보았다라고 하면은 뭐 금수를 용신으로 잡고 불약이다 생각하면 요게 이제 경계선상에 있는 거예요. 4월 20일 이때를 좀 경계적인 부분을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뭐 신약인지 신강인지 좀 구별이 잘 안 가는 그런 사주들은 식재운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뭐 약한 듯 싶어도
임계수일간은 식재운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해는 비가 참 많이 오네요. 개인적으로 빗소리를 참 좋아하는데요. 올해는 너무 많이 오니까 부담스럽습니다. 비가 오는 게. 자, 진도를 계속 나가게 되면은 진사 신진의 임수가 떴죠. 천간으로 계수 있고 첩신이 돼 있네요. 신진 이렇게 돼 있으면은 내 편이 강한 거죠. 수국을 이루고 있고 천간으로 수가 떠 있다. 내 편이 강하다. 신강하니까 식재운이 좋다. 병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자대운의 계유년에 사망을 하였다 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내 그 병화의 뿌리가 되는 이 사화가 그러니까 사유합을 하죠. 그러니까 내 뿌리가 금으로 바뀌어 버린다. 그리고 금은 진유합금도 하고 그리고 금이 묘유충도 하네요. 그러면은 뭐 인성인 병화의 인성인 묘목도 묘유충을 하는 그런 현상이 있고 자대운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수국화 현상이 있죠. 그리고 자묘형을 하는 내 용신의 뿌리를 이렇게 건드리는 그런 운은 별로 안 좋아요. 또한 이 자가 지지에 있는 자가 그러니까 개년이 오면은 천간으로 이제 행세를 거는 거죠. 행세를 제대로 원국에도 이 개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 개수가 기신인데 천간으로 제대로 떠서 수국화 현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계유년에는 흉암을 좀 피해가기가 어려운 거죠. 사주 척경에 나온 사례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해수인데 인해한목이 돼버렸고 진토도 있는데 이렇게 토생금을 하지만 어쨌든 진중의 을목도 천간으로 떴고요. 인묘진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봤을 때 이 내 뿌리가 되는 해수가 인해한목으로 바뀌고 내 묘지는 묘지에서는 을목을 천간으로 띄웠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좀 약해 보이죠? 약하다. 그러면은 인성을 용신으로 잡는다. 다음 사주는 적천소에 있는 사례가 되고 있고요. 지지를 보면 이렇게 토가 많죠. 진술충, 진토가 깨졌죠. 술토도 깨졌지만은 진미파, 진중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토가 동합입니다. 토생금을 하는 그런 현상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토가 많은 거는 월지 3개 이상이면 병이다. 이 약신이 필요하죠. 간목이 필요하다. 식신제사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경금은 아니고 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수가 없어서 안 좋았다. 어떤 때는 뭐 진중의 개수를 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진술충으로 깨졌고 진미파로 깨졌기 때문에 진중 개수를 좀 잘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주는 수가 없어서 좀 잘 안 풀린 그런 사례로 나오고요. 다음 사주는 여기 토가 많죠. 이렇게 토가 많다. 천간으로 이렇게 있지만은 역시 토가 많을 때는 간목, 식신제사한다. 병약인 거죠. 진월은 말씀드렸듯이 수월하고 진월은 조우 문제는 해결이 된 그런 계절이에요. 조우는 진월과 수월에는 잘 보지 않는다. 진월은 거의 조우가 맞아 있다.
이런 사주는 이 여자 입장에서 관이 많잖아요. 그죠? 관이 많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남차가 많냐? 다자무자 법칙이 해당이 되는 거죠. 남자가 오히려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이 많아도 관이 오히려 그러니까 남자가 없게 되는 그런 현상들도 있고, 이 수일간인데 이런 진토, 그러니까 물을 머금은 이런 토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토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좀 이렇게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된다. 자, 4월의 임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의 임수 천간으로는 그러니까 사중에서 진월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4월에 천간으로 화가 병정화가 뜨던가 4월에 무기토가 뜨면은 화토의 기운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인성과 비겁을 용신으로 잡는다. 인비를 용신으로 잡는다. 4월에 천간으로 뜬 건 없지만 보는 거죠. 4호가 동합이 돼 있고 신유가 이렇게 있는데 계절의 기운이 강한 거죠. 계절의 기운이 강하다. 그러니까 여름, 그러니까 목화의 기운이 왕한 거죠. 그러면은 임수 입장에서는 설기가 되는데 지지에 신금, 유금 있고 천간으로 임수 있어서 약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이때에는 그러니까 이 사신형의 관계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사신형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 우리가 이 신금을 우리가 뭐라고 보냐? 그러니까 물펌프라고 봐요. 그러니까 물펌프. 그러니까 신금에서는 물이 샘솟아 나는데 이 사신형을 하면은 사화가 사신형을 하면은 펌프가 고장이 나요. 그러면 물이 안 나오겠죠. 그죠? 사신형을 하면은 사화가 물 펌프를 고장을 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신금이 작용을 못하는 거죠. 사화 역시 무력해지지만은 어쨌든 금생수를 제대로 신금이 못해서 이런 경우에는 금수가 용신이 된다. 그러니까 강해 보이지만은 강변약이 된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이번 사주를 보게 되면은 인사, 오사, 온통 다 뜨겁네요. 그럴 때는 임수를 용신으로 잡는다. 지지에 풀이가 없어서 약하다. 태원을 보게 되면은 을목 다음에 병화, 사오미신, 신월에 잉태가 된 그런 사주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입태월에 금의 기운이 있었다. 그래서 금수운에 총독이 된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다음 사주 보시게 되면은 쭉 보면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사신형이 돼 있죠. 사신형이 돼 있다. 멀리는 이렇게 신자합이 돼 있다. 삼합이 돼 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4월에 천간으로 토가 뜨면은 이 토의 기운이 무척 강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토의 기운이 강하다. 그러니까 자수를 용신으로 잡는 거죠. 그러니까 임수 입장에서는 자수가 어떠냐? 양인이 되는 거죠. 양인의 천간으로 편관이 떴다. 양인 편관격이다. 그러면은 편관이 강하니까 양인, 그러니까 자수가 용신이 되는 거고, 지지로는 금수운이 와야 좋은 거고, 천간으로는 간목도 좋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목극도를 해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 기토가 안 좋네요. 그죠? 기토도 당연히 안 좋고.
그래서 천간으로는 금이 또 안 좋아요. 왜냐면은 목국토 현상을 해주는데 금이 오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목국토를 해야 되는데 살인상생으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또 월운도 따져가면서 이제 봐야 되는 거겠죠. 어쨌든 이 사람이 자수가 용신이어서 임신 계유운에 무직에 과갑으로 했다, 진출을 하였다라는 그런 사주가 되겠고, 두 가지 사주를 이렇게 와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천간으로, 그러니까 비겁이 재성을 보면은 좋지가 않아요. 재성을 하나 두고 천간으로 이렇게 비겁이 쟁제한다라는 그런 부분은 안 좋습니다. 인사형이 돼 있고 여기는 진사, 진 이렇게 돼 있네요. 이 사주는 운이 어떻게 갔나요? 역행을 하니까 병진, 을묘, 갑인 이렇게 가겠네요. 그죠? 개축, 임자. 이 사주는 그래도 주부라는, 그러니까 관직에 올랐죠. 금이라는 용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때를 기다린 그런 사주가 되겠고, 이 사주는 어떻게 했나요? 계사, 갑오, 을미, 병신, 정유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운에서, 처운에서 금운이 오면은 좋을 것 같은데, 금운이 병신, 정유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신유는 내 용신운인데 천간으로 재성을 달고 왔는데 이 재성에 대한 군겁쟁제 현상이 무척 심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투기나 그러니까 일확천금 이런 거를 많이 바라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조그만 이득이 있고, 그러니까 득은 작은데 내가 벌어들이는 건 작은데 나가는 거는 많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가난하고 없이 살았다라는 그런 사주가 되겠고, 이 사주는 그냥 딱 봐도 이렇게죠. 그죠? 사중에 무토, 병화 무토, 용신을 잡는다. 쉽죠? 이 사주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죠? 그죠? 사신형이 돼서 신금이 좀 약한데, 운에서 신운이 왔을 때, 그러니까 그렇죠. 을사, 병호, 정미, 무신, 기유 이렇게 되네요. 그죠? 금수운에 상서별술에 올랐다. 이번 사주는 이 사주가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를 도와주는 글자가 개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종을 하느냐? 종도 안 돼요. 사축, 금의 국을 이루고 있는데 완전한 금도 아니고, 진토도 내가 좀 의지하려고 하는데 진술중으로 깨져버렸네요. 이런 사주는 어쨌든 금수 운이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사주가 되겠고, 이 임술이라는 백호가 있고 개축이라는 백호가 있잖아요. 그죠? 임술 백호, 개축 백호. 이런 상황에서 이 남자분인데 갑인대운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을 하였고, 을묘대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음년에 태어나서 역행을 하죠. 정사, 병진, 그 다음에 을묘, 갑인이니까 을묘대운이 먼저 왔는데 개유년이면 언제예요?
개축, 개해, 개유 하니까 개유년이면 21살이에요. 21살 어린 나이에 신장에 병이 왔습니다. 신장병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진토를 비뇨기 관련해서 그런 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술충으로 내 비뇨기 관련된 글자가 좀 안 좋다. 신장병이 왔는데 이 유는 내 용신에 해당하는 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을 정도는 아니었다. 정축년에 신장을 이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용신에 해당하는 그 해에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 이런 수술이나 이식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좀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정축 백호 되는 그런 해에 신장 이식을 받았네요. 이 사주가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화가 어디서 떴냐, 술중에 있는 정화가 뜬 거죠. 그죠? 내 일지에서 떠 있는 이 정화가 정계충을 하면서 개축백호, 개축백호. 그러니까 이 개수가 축에서도 올라왔지만은 진중에 있는 개수가 올라와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올라와 있는 이 개수를 정계충을 한다. 근데 정계충을 하는데 힘이 정화 쪽이 더 강한 거죠. 그러면은 수가 말라버리는, 수가 왕한불에 수가 증발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요. 수가 증발해버린다. 이 묘대운이다 보니까, 을묘대운이다 보니까 어쨌든 내가 설기되는 그런 부분도 왕해지고, 을묘면 이 묘가 묘술합이야죠. 묘술합화죠. 그래서 그러니까 더 이제 뜨거움을 가중시키는, 아궁이에 이제 연기가 나는 그런 현상이죠. 또한 그렇고 이 묘유충 현상이 생기는 거고, 어쨌든 다각적으로 내가 세운에서는 그래도 내 용신운이고, 그렇지만은 내 원국에서 이 세운을, 그러니까 충하는 그런 현상들이, 대운에서도 세운을 충하고, 백호의 형충이 있는데 이 당하는 글자가 어디에서 떴는지, 진에서 떴기 때문에 신장, 방광, 비뇨기 이런 쪽에 물이 마르게 되겠다. 기능이 약화되겠다라는 거를 가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비 오는 날 밤에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수일간 진월과 4월의 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찍어야 되나? 잡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물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 것 같아가지고 다시 찍어야 될지 걱정입니다. 자, 어쨌든 진월과 4월의 용신법은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약한 듯 싶으면은 인비운이 좋고, 내가 크게 약하지 않다 싶으면은 식재운으로 용신을 잡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고, 4월에 천간에 화토가 뜨면 조열하다. 그래서 화와 인성과 비거운이 좋다. 네, 오늘 영상을 찍는데 좀 빗소리가 많이 들려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많이 들려서 조금 산만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해해 주시고 잘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